독을 가진 뱀이 독을 가진 개구리를 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독을 가졌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먹기 위해, 다른 하나는 먹히지 않기 위해. 뱀의 독은 공격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베놈, 물거나 찌르는 능동적인 독이죠. 송곳니를 통해 상대의 혈류에 직접 주입합니다. 반면 개구리의 독은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포이즌, 닿거나 삼키면 퍼지는 수동적인 독이죠. 이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물어서 상대가 죽으면 베놈, 내가 물어서 내가 죽으면 포이즌. 오늘은 바로 이 방어의 독, 약함이 만든 생존의 철학, 개구리의 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독사가 독개구리를 삼켰다가 이내 뱉어내는 장면이었죠. 개구리는 죽었지만 뱀은 다시는 그 개구리를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체의 죽음이 종 전체의 생존 확률을 높인 겁니다. 지구상에는 약 8,000종의 개구리가 존재합니다. 그중 약 200종 정도가 다양한 강도의 독을 지니고 있죠. 이들의 독은 공격이 아닌 방어용입니다. 몸속의 피부선에서 분비된 다양한 독성 물질이 포식자의 입안이나 점막에 닿는 순간 신경계와 근육계의 신호 전달을 교란합니다. 아시아 지역에도 독을 가진 개구리는 존재하지만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한 종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독개구리로 알려진 무당개구리 역시 피부에서 독성 펩타이드를 분비하긴 하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이나 입 점막에 닿을 경우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참두꺼비는 다릅니다. 이 종은 부포톡신이라는 강력한 심장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포식자의 점막을 마비시키고 섭취 시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만큼 강력합니다. 실제로 민간요법으로 두꺼비의 껍질을 다려먹은 중년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죠. 다만 자연 상태에서 단순히 만지거나 접촉하는 정도로는 거의 무해합니다. 피부를 통한 흡수는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죠. 개구리 이야기하다가 왜 두꺼비냐 싶겠지만 사실 두꺼비는 넓은 의미의 개구리에 포함됩니다. 과학적으로 두 종 모두 개구리목에 속하는 양서류죠. 개구리와 두꺼비는 외형과 습성으로 구분되지만 학문적으로는 뚜렷한 경계가 없습니다. 즉 두꺼비는 개구리의 또 다른 모습인 셈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된 무당개구리도 사실 영어로는 토드, 두꺼비라 불립니다. 인간을 죽일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가진 개구리들은 대부분 중남미 열대우림에 서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은 황금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지닌 생물 중 하나죠. 몸 길이는 고작 4에서 5cm. 하지만 이 작은 녀석의 피부에는 성인 10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체내 독성분은 바트라코톡신. 이 독의 작용 기전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신경이 근육에 보내는 전기 신호 덕분이죠. 이때 흐르는 전기는 세포 표면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잠깐 열렸다 닫히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움직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기가 발생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그런데 바트라코톡신은 바로 이 통로를 열린 상태로 고정시켜버립니다. 전기가 끊임없이 흐르며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결국 신체 전체의 신경 근육 기능이 마비되죠. 마치 전기 회로가 과열되어 타버리듯 몸 전체의 신호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황금 독화살 개구리 외에도 중남미 열대우림에는 수많은 작은 독개구리들이 살아갑니다. 이들은 모두 독화살 개구리과에 속하죠. 이들이 독화살 개구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마존의 원주민들, 특히 콜롬비아의 엠베라와 노우아나마 부족이 사냥용 화살을 만들 때 이 개구리들을 사용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개구리의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독을 모아 사용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 가벼운 열이나 압력으로 피부를 자극하면 피부 속 독샘에서 바트라코톡신이 섞인 점액이 스며 나옵니다. 그들은 그 점액을 화살 쪽에 얇게 바르거나 나뭇잎에 감싸 보관하며 사냥에 사용했죠.
놀랍게도 그 독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화살이 닿는 순간 사냥감은 몇 분 안에 조용히 쓰러지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황금 독화살 개구리를 비롯한 모든 독화살 개구리들은 사실 독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바로 먹이에 있습니다. 이들이 사냥하는 개미, 진드기, 딱정벌레 같은 작은 곤충들, 그 몸속에는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알칼로이드는 질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신경신호의 전달을 차단하거나 근육의 수축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독화살 개구리들은 이 독성 곤충을 먹으며 그 안에 알칼로이드를 조금씩 흡수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런 독을 간에서 분해해버리지만 이 개구리들은 이를 분해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흡수해 피부 속 독샘에 축적합니다. 즉, 독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먹이를 통해 들어온 독을 저장하고 때로는 변환시켜 사용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육장에서 태어난 독화살 개구리들은 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맨손으로 만져도 안전하죠. 그들이 먹는 인공 사료에는 야생 곤충 속 알칼로이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터득한 작은 방어의 기술이었죠. 독화살 개구리는 작습니다. 한 방울에 비해도 몸이 흠뻑 젖는 존재들이죠. 이 작은 생명은 공격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어로 삶을 버텨내야만 했죠. 사람들은 독이라 하면 파괴와 증오, 잔혹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에게 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독은 세상을 미워한 증오가 아니라 세상을 견디기 위한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을 삼킨 용기였으며 끝내 살아남으려는 가장 순수한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세상은 약한 존재에게 언제나 잔인합니다. 바람은 늘 더 작은 날개를 흔들고 비는 항상 더 낮은 땅부터 잠식하죠. 포식자는 늘 느린 발을 쫓고 자연의 법칙은 한 번도 약자를 위해 멈춰준 적이 없죠. 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도 약한 생명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이 잔인한 세상을 버텨낼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